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11년 만에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하루 종일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노사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총파업까지 이어졌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버스 정류장에 파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버스기사 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 파업으로 버스가 평소보다 10여 분씩 늦게 도착하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늘 평소에는 한 20분 정도 기다리면 됐는데 오늘 한 4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안내도 따로 없어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노조는 광주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8.2%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기사 7년차 평균 월급이 세전 409만 원으로 도시에서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부족하고 서울과 비교해도 수십만 원 이상 적다는 겁니다. 동종 근로 노동자 임금으로서는 정말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측은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평균 월급이 460만 원 정도로 대전, 대구 등 타 지역과 비슷한 데다 만성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울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거 4.48% 올랐다면 100억 정도가 움직입니다. 지금 1, 2억이 힘들어서 너무 정말 전략하고 아까워서 하고 있는데 매년 버스 회사에 적자를 메워주는 광주시도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시에서 버스 회사에 주는 재정 지원금이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1,000억 원대로 급격히 오르면서 부담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한편 노조 측은 이번 연휴 기간 파업을 잠시 멈추고 준법 투쟁과 함께 사측과 다시 협상에 나서겠다며 협상이 되지 않으면 다음 주에 다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골목경제 살리기였습니다. 직접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소집하고 조속한 추경, 특히 지역화폐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침체된 골목 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첫 행정명령으로 구성된 비상경제점검 TF. 뒷전으로 밀려났던 서민 경제 살리기를 새 정부 1번 국정과제로 풀어내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엔 각종 부처 차관, 실무자들이 참석해 추가 경정예산 여력과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당장 시행될 수 있는 조치로는 추경 편성이 가장 유력한 상황. 최소 30조가 넘는 규모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 화폐가 대거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역 화폐로 발행을 해서 어떤 지역에서 얼마만한 기간 동안에 쓰게 할 것인가. 국정 공백의 여파로 소비 침체에 직격탄을 맞았던 소상공인들은 조심스럽게 골목 상권 훈풍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죽었어. 그런 게 좀 살리려면 제대로 살려야지 말만 하지 말고. 그냥 이제는 선거도 끝났고 이제 기대가 좀 우리가 좀 나서지겠지. 더 기대는 있지. 지역 사랑 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적극 보급해 급한 불을 꺼달라는 겁니다. 널리 보급해 주시면 이 상가가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쓸 수가 있어요. 시장 가면은 그거 시장에 가서 제가 또 거기 써요. 광주시는 이미 추경으로 4천억 원이 증액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배분될지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비상경제점검 TF 논의에 따라 나름대로의 대응 방안을 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점검 회의의 후속 조치로 2차 추경 관련 사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 센터가 해남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도 제시했던 사업인 만큼 땅끝 해남이 국가 미래 산업 전략의 거점으로 조성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하루 3시간만 가동해도 1억 원어치 전기를 생산하는 해남 솔라시도. 넓은 부지와 풍부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이곳이 AI 시대의 핵심 무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호남을 AI 신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남에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직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기를 많이 먹는, 전기 먹는 하마들 있죠. 데이터 센터라고. 어쨌든 이런 전기를 많이 먹는 인공지능 관련 산업들, 이런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남이 최적지죠. 전라남도와 해남군이 추진하고 있는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사업. 15조 원 규모로 오는 2028년까지 세계 최대 전력 규모인 3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완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100% 재생에너지 기반 운영을 내세우며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이끄는 대표적 전략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쉽지 않는 길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미래 먹거리에서 우리 해남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전소와 통신, 공업용수 같은 국가 기반 시설 확충 없이는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국책사업 선정과 범부처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제 대선은 끝났지만 아직 거리에는 선거 현수막이 남아 있습니다. 선거를 한번 치를 때마다 전국적으로 1,000톤이 넘는 현수막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수거도 처리도 어려워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사거리입니다. 대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의 현수막이 잔뜩 내걸렸습니다.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현수막도 있는데요. 문제는 누가 내건 건지 알 수 없는 현수막도 섞여 있다는 겁니다. 건물 한 벽을 덮을 정도의 대형 현수막부터 지자체와 단체에서 건 현수막까지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 선거가 끝나고도 남아있는 현수막에 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선거도 끝났으면 젖소리야 깨끗하게 보기도 좋고 자체가. 그래야지 끝났는데 계속 달아놓으면 미관상 안 좋잖아요. 지정된 지정석에다가 이 선거 광고라든가 이런 붙였으면 쓰겠더라고요. 시야 같은 것도 안 좋고, 또 저희가 뭐 다니다 보면 바람에 날려가지고 찢어진 경우도 있고. 전국적으로 최근 3년간 선거로 발생한 폐현수막은 3,900여 톤. 선거 하나를 치를 때마다 1,000톤 이상의 폐현수막이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는 수거도 처리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수막을 단 정당이나 후보자가 수거해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아 지자체가 직접 수거에 나서기도 합니다. 또 폐현수막 가운데 4분의 1 정도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땅에 묻거나 소각해 환경오염을 유발합니다. 저희가 요청을 해도 그쪽에서 다 끝나면 그렇게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답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현수막은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대학과 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의 대안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치한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대부분 지역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대학과 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베트남과 중국,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의 한 대학교. 대학원 수업 자료를 한국어로 준비하고 사례 발표도 유창한 한국말로 진행합니다. 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수는 16개 나라에서 온 1,700여 명으로 2년 전에 비해 5개 국가 300여 명이 늘었습니다. 한국 교육 과정, 한국 교육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하고 관련된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치뿐만 아니라 재학률을 유지하는 것도 대학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학생을 1대1로 연결하는 등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 대학은 중도 탈락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해 9년 연속 교육부의 인증평가를 통과했습니다. 학생 학업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많이 마련하고 있고요. 또는 이제 취업까지도 취업 캠프 같은 프로그램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을 졸업한 뒤 유학생이 광주 지역에 남는 비율은 채 5%도 되지 않습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외국인 정주 여건 역시 중요한데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더불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는 먼저 지역 대학과 공동으로 해외 유학 박람회를 추진하고 거점 한국어 센터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런 다음 산업 현장의 인력 수급으로 연결시키는 유치와 양성, 활용의 3단계 전략을 통해 2029년까지 12,000여 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정주율도 1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AI나 미래차나 문화 콘텐츠 같은 우리시 주력 산업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지원해주고 특히 이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취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서. 하지만 다른 지역 역시 유학생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어 광주시의 정책이 얼마나 차별화되는지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가 성공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경찰이 광주시 영산강 설계공모 특혜 의혹과 관련된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광주시청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실무부서의 수사관을 보내 설계공모 지침 위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광주시가 산동교 일원에 추진 중인 아시아 물력사 테마체험관 설계공모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당 의혹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하자 없음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 경찰의 압수수색의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민주당 광주선대위 구성원 등은 오늘 대선 승리 기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들은 참배 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위대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살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많은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에 큰절했습니다. 6.3 대선에서 광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83.9% 투표율을 기록해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84.77%의 득표를 몰아주며 이 대통령 당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광주 전남에서 1명이 구속되는 등 8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경찰은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폭력 혐의 등 42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고 전남경찰 역시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벽보 훼손 등의 혐의로 36명을 수사선상에 올렸습니다. 광주 선관위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데도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한 통장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한 중고등학교의 운동부 학부모의 회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교 운동부 학부모의 소속 A씨는 일부 학부모들이 학부모의 회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난해 제기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A씨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최근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